네, 사이언스 24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허인 이슈 코너입니다. 조식재 특허청 심사관과 함께 흥미로운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특허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약초의 효능을 특허로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식물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신약이 국내 제약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직접 현장을 돌며 국내 자생식물을 살피고 약초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천연 자생식물이 가지는 특허의 가치를 살펴보고 천연물 신약을 특허화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셨다고요? 예. 네, 현장에서 이 약초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책까지 내셨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는 한마디로 숲속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이 인간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책입니다. 네. 책에서는 약초의 효능은 물론 한방 화장품으로서의 이용 가능성, 귀한 약초들의 재배 방법 등을 1700여 장의 사진과 덧붙여 지루하지 않게 소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약초가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혼동되기 쉬운 약초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하셨다고요? 예, 예를 들어 생김새가 비슷한 계단기와 참단기, 바디나물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네. 계단기의 독성이 강해서 절대로 섭취해서 안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참단기와 바디나물은 계단기처럼 마디 부분이 자주 색을 띠지 않고 흰 꽃도 피지 않지만 일부 흰 꽃이 피는 바디나물과 자주색이 나타나지 않는 계단기도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네, 참 그 이름들이 참 특이하네요. 또 항암 효과가 뛰어난 버섯도 모아서 정리하셨다고요? 네, 상버섯과 차가버섯, 느타리버섯, 운지버섯, 꼬송이버섯 등이 항암 효과가 뛰어난데요. 네. 이 중에서도 상버섯과 차가버섯, 느타리버섯은 위암은 물론 간암 치료에도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약초들은 잘 찾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약초가 자생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상버섯이나 차가버섯은 강원도 고산 경냉지 위주로 발견되고 있고 식물 중에서 시오나 지치 같은 약초는 주로 석회암 지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식물에 따라서는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산삼처럼 반음지에 자생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 특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특허 이슈입니다. 특허청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관련 특허 출원이 2007년부터 증가해 최근 3년간 매년 40여 건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맥주 페트병에 적용되는 특허 출원 중 대부분이 가스 차단 기술에 관한 것인 반면 재활용을 고려한 기술 개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 국내 캐릭터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공동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금주의 특허 이슈 살펴봤습니다. 앞서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신약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반적으로 합성 물질로 만든 의약품에 비해서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는 생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내 상을 보면 자원식물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특히 버섯류나 천연물 효소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특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국내 천연물 신약 관련 특허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상을 보면 천연물 신약 특허 등록은 약 2,500건 정도로 그중 90% 이상이 국내 자생식물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쑥, 그리고 꿀풀과 한울탈이 추출물로 각각 3천억 대와 1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약품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담쟁이 등굴을 이용한
기관지염 치료제와 나폴것을 이용한 소화제도 천연 식물이 자원식물로 새롭게 탈바꿈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 천연물 신약을 특허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천연물 신약 특허는 보통 상업화 단계 이전에 특허 출원을 하는데요. 네. 출원된 특허는 특허청 약품화학과의 전문 심사관에 의해 신규성 혹은 진보성이 있는지 검토를 거쳐 최종 특허 등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천연물 신약에 굳이 이 장밋빛 미래만 있다 이런 건 또 아니라고요. 네, 천연물 신약은 복수의 식물 추출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 구성 요소가 다르면 전혀 다른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성 요소를 달리하면 실질적으로 기존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원료 물질 자체의 물질 특허라는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네, 물질 특허가 또 중요하군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처럼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천연물 신약이 강한 특허권을 갖추고 세계 의학 시장을 또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식재 특허청 심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